야, 공수2 어쨌든 도형이야, 도형. 도형 잘 하지. 도형 맞다. 그래도 도형 지켜보면 안 되지. 이름이랑 좀 비슷해. 야, 제발 어리버리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할 거 하고 외워야 될 거 외우고. 알겠어? 중학교 때 분명히 다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돼 있는 부분들이면 여기서 잘 나오는 것들만이라도 다시 공부를 하고 좀 외우세요, 제발. 알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평면 좌표 쪽만 먼저 할 거예요. 평면 좌표 쪽만 먼저 할 건데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내분점하고 외분점에서 외분점이 빠졌어요. 근데 외분점을 알고 문제를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알고 푸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외분점 개념도 설명하도록 할게요. 뭐? 테이프로 좀 주시면 안 돼요? 없어. 저 앞에 있다. 이따 줄게. 이따 줄게. 피방 가족이요. 두 점 사이 거리부터 갑시다. 자, 일단 수직선하고 좌표평면이 뭔지 알 거예요. 수직선은 1차원의 직선. 보통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고요. 원점이 0입니다. 점 A를 X1이라고 하자. 자, 그때 OA의 길이를 표시할 때 뭐라고 표시하죠? OA의 길이 뭐예요? 뭐야? X1 빼기 0. X1 빼기 0.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고? 절대값이 붙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길이는 반드시 큰 데서 작은 데를 뺍니다.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게 큰 거랑 작은 거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길이를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한쪽에서 나무 하나를 뺀 다음에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좌표로 길이를 표현을 할 때는 뭐가 붙어야 된다고? 절대값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됐어? 자, 여기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A점, B점이 있다라고 해보자. 마찬가지 A, B의 성분의 길이를 구해라.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를 뺀 거에 반드시 뭐를 붙여줘야 된다고?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두 점 길이를 표현을 해줄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절대값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 자, 이제 어디로 간다고? 좌표 평면으로 갑니다. 좌표 평면상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다시 얘기하면 선분의 길이, A, B의 길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를 쓴다? 피타고라스를 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혹시나 생각이 안 나면 두 점을 연결한 뭐를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를 사용을 합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자,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한 이 직선을 그려요. 선분을 그려서 요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X 변화량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길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변화량은 그냥
x2 빼기 x1 y 변하면 y2 빼기 y1이고 여기는 마찬가지 길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절대값이 붙어 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AB의 제곱이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죠. 됐어? 절대값은 제곱을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라고 절대값 처음 배울 때 했을 거고요. 됐습니까? 고로 AB의 길이는 뿔마 루트인데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그래서 반드시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차제곱 더하기 y 차제곱에 뭐를 씌운다? 루트를 씌워 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어요? 두 점 선분 AB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알겠어? 그렇게 해서 성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알겠어?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왠지 뒤에 있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요렇게 있을 때 요거를 정확하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x 빼기 3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나왔어. 그럼 얘는 어디에서 수직선상에 어떤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요런 값이 나왔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좌표 평면상에 A, B와 2, 5 사이에 뭐를 의미한다고? 거리를 의미합니다 라는 거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해지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실질적으로 쟤네들이 활용이 돼서 나오게 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앞에 거는 뭘 의미하는 거고? 아, 임의의 점 x, y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라고? 1,3까지의 거리라고 해석이 돼야 되고 얘는 x, y에서 마3, 5까지의 거리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됐니? 그러면 요 두 점까지의 거리에 자, 임의의 점에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 뭘 찾으라는 얘기라고?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라고. 맞아요.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은 뭐가 되니? 뭐가 돼? 이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점의 길이를 구해라. 점의 자치를 구해라. 이 성분 자체가 최소일 때 x, y는 요 위에 어떤 한 점이 되면 얘 더하기 얘가 무조건 요 성분의 길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두 성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최소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 나왔고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합시다. 1번 점 4개가 있습니다. A, B의 길이랑 C, B의 길이의 몇 배가 같대요? 2배가 같대요. 당연히 A, B의 길이 구할 수 있죠. A, B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X차 제곱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니네 이거랑 같다. 마찬가지 절대값이 있을 때도 얘랑 같습니다. 익숙한 형태로 바꿔서 가세요 제발. 알겠어? CD의 길이는 루트 X차의 제곱 Y차의 제곱 A, B의 양변 제곱합니다. A, B의 제곱 2배 A 빼기 1의 제곱이고요. CD 제곱하면 8, 32고요. A 빼기 1의 제곱이 16이 되고요. 제곱이 16이니까 A 빼기 1이 4 또는 A 빼기 1이 마사가 되고 다시 얘기하면 A가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양수 A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고요. 됐어? 이번이요.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자, AB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A 빼기 6의 제곱 A 빼기 4의 제곱. 됐어? 자, 루트 안에가 몇 차씩? 2차씩. 자, 루트 붙임값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에 있는 값이 최소일 때 루트를 붙인 값도 당연히 최소가 될 거고 안에 있는 값이 최대일 때 루트를 붙인 값이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맞아. 그럼 결국에 뭐에 대한 얘기?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계속 얘기합니다.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식의 최대 최소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와요.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그려야 된다고?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꼭지점에 A 좌표 완전 제곱식 안 만들고 바로 찾을 수 있게 연습하라고 제발. 마이너스 2a분의 b다. 알겠어? 아니면 아직까지 완전 제곱식을 만드셔야 되면 만들긴 하는데 이제 점차 진짜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가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값 자체가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2차 함수 2차식의 최대 최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x축 위에 점 어떻게 놓냐? x축 위에 점 어떻게 놔요? a, 0으로 놔야죠. y축 위에 점 뭘로 놔요? 당연히 0,b로 놔야죠. 뭐 이거 a, b는 상관없어요. t로 놓든 뭐 k로 놓든. 야, y는 x 위에 점 어떻게 놔? y는 x 위에 점. x 좌표를 보통 t로 제일 많이 놓쳐. t뿐만 t로 하고 놓으셔야 될 거고. 알겠어? y는 3x 빼기 2 위에 점. 당연히 t, 뭐라고 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3t 빼기 2라고. 알겠어? y 이퀄 fx 위에 점. 뭐라고 놔야 된다고? 당연히 t, ft라고 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제발 2, 마사 6,8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C라고 놉시다. 양변 제곱하시고 a 제곱 날라갑니다. 간단하게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어요? 4번이요. 최소값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같은 말이 뭐냐면 최소일 때 x, y의 자취의 길이. 알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야, 니네 자취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취라는 게 뭐예요? 자취라는 게 뭐예요? 자취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자취만 보면 뭔가 애들이 헤매는데 말 그대로 점이 나타내는 흔적. 알겠어? 그걸 따라가는 걸 자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점 x, y가 자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한대.
그럼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x, y의 점을 찍으면 0,3, 뭐 1,5 요 사이에 모든 실수값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면서 점이 찍혀질 거 아니야. 알겠어? 그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이 방정식을 나타내는 x, y의 자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1차 함수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취라는 말 자체를 어려워하지 말라고.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함수를 만족하는 x, y라는 점이 나타내는 그 흔적, 그래프를 우리는 자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자취를 나타내어주는 식을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네 쟤는 이제 바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1,3에서 거리가 2인 점의 자취, 이게 무슨 말이야? 1,3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으라고. 그럼 그 자취가 그려지면 뭐가 그려지겠어? 니네가 알고 있는 뭐예요? 원이잖아요, 원. 알겠어? 그 자취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알겠어? 요 자취의 길이를 구하세요. 뭐 이딴 데 나오면 저 도형이 그려내는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 그 점들이 모여있는 그 흔적, 그래프, 그걸 이제 우리는 자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의미하는 게 x, y에서 2, 마일까지의 거리고, x, y에서 5, 3까지의 거리예요. 요 두 거리에 뭐를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합의 어떤 의미의 점에서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은 이 선분의 길이. 다시 얘기하면 요 세 점이 어디에 있을 때, 일직선상에 있을 때 최소값이 되며, 그 최소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인 5가 됩니다. 됐어? 야, 그때 x, y가 어디 있는 거라고? 여기 선분 위에 있는 점이 x, y가 될 수 있는 모든 점들이잖아. 그럼 이거를 x, y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시면 결국에 뭘 구하라는 말하고 같다고? 이 선분 자체가 이 x, y의 자취가 되는 거고, 알겠어? 이 선분의 길이가 곧 자취의 길이가 되는 거라고.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근데 니네한테 조금 어렵게 보이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자, 5번하고 6번은 보시면 그냥 바로 뭐겠구나. 2차식 최대 최소겠구나 라고 바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A 마일 7, B 3,45, Y는 X 더하기 4 위의 점. 자, 위의 점이면 반드시 놓는다. X 좌표를 보통 T로 많이 놓고요.
A가 좋으시면 A로 놔도 됩니다. 그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그 점의 Y좌표가 되죠. 됐어? AP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동을 해서 제곱의 값을 BP의 제곱 마찬가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값을 얻어낼 수 있고 얘가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갑니다. t제곱 4개 4t제곱 전부 다 2배 해서 더할 거야. 그럼 더해서 2배 한 거나 똑같겠죠. 3, 4, 8t 나옵니다. 됐어? 90, 100 2차식의 최대 최소 t가 얼마일 때 i일 때 다시금 마일 콤마 3일 때 뭐를 하신다고? 최소 값을 구합니다. 최소값 96을 갖습니다. 됐어요? 또 하나씩 전개하지 말고 어차피 2배 해서 더해지잖아 1차항의 개수가. 그럼 이거끼리 더해서 2배 하는 게 더 빠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계산하는 것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세요. 6번은 뒤에서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 종종 나오는 문제라서 자, 이거는 임의의 점피입니다. A, B로 놔도 되고 X, Y로 놔도 되고 갑시다.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 2차식의 최대 최소 중에 실수 x, y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최대 최소 기억나나요? 선주 뭐야? 몰라요?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뭐였죠? 뭐야? 지. 알아 몰라? 지승혁.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었을 때 완전 제곱형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다. 제곱인 애들이 전부 0이 될 때, 맞아. 제곱인 애들이 전부 0이 될 때 요 값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됐었다. 기억나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제곱인 애들이 전부 0일 때 얘가 뭐가 됐었다? 최대값이 됐었다. 기억 안 나요? 되게 새로운 걸 보는 눈빛이냐 왜?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3y 제곱에 마이너스 18x 18y
더하기 상수항이 68 됐어. 뭘 만든다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빼줘야 되고 27 빼줘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x에 관한 완전제곱 y에 관한 완전제곱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더하기 상수를 만들어주면 언제요? x가 1 y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8을 갖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부정방정식 마지막 파트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완전제곱형 알겠어? 기억나냐? 원준영 기억나 안 나? 처음 봐? 그래서 공수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삼각형 모양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자, 삼각형의 모양 공수 원할 때도 했었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뭐부터 찾아야 돼요? 삼각형 모양 볼 때는 길이부터 확인을 합니다. 길이를 확인을 해서 이등변이나 정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인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피타고라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만 같은 거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 맞아. 그리고 직각 이등변이면 정확하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발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떤 변이 같은지 혹은 어떤 각이 같은지 정확하게 표현해서 써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정삼각형은 뭐 굳이 써줄 필요 없죠. 직각삼각형 마찬가지 누가 90도인지 또는 어떤 변이 빗변인지 정확하게 언급을 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됐어? 갑시다. A는 1, 마일, B는 3, 마일, C는 3, 3. 세 변의 길이부터 찾으라고. A, B의 길이는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의 루트. B, C의 길이는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의 루트. A, C의 길이는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의 루트. 됐어? 이등변은 아니고요. 바로 보이죠?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뭐가 빗변인? AC가 빗변인 또는 각 B가 90도인 알겠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잘 좀 기억해놔라. 뭐였다? 파푸스.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 그래요. 중선이 뭐냐? 중선이 뭐야? 삼각형에서 중선. 서울은 삼각형에서 중선이 뭐야? 중선이 뭐냐고. 저기 김한결. 네. 삼각형에서 중선이 뭐야? 그게 뭐야? 이름이 중선. 배변의 중간. 중점. 진짜 저렴하다. 그게 그거죠. 중간이랑 중점이랑 같은 말이라고. 네. 완전 똑같. 저희 수준에서는 비슷했어요. 이렇게 너무 고급 어휘 사용하시면 너무 헷갈리는 너무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이걸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얘기한다? 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삼각형의 중선이 몇 개 있고요? 3개 있고요. 삼각형의 중선은 3개 있고 그 3개의 중선이 만나는 점 뭐라 그러죠? 네, 중심. 무게죠. 무게 중심이었죠. 저 내심 아니야? 여러. 자, 실수. 나온 김에 무게 중심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삼각형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됐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선을 연결을 하면 얘랑 평행이고 당연히 길이가 몇 대 몇이죠? 1대 2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뭐가 된다고? 닮음이 되겠죠. 됐어. 그리고 닮은비는 몇 대 몇이고 1대 2고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었다? 1대 2였다. 됐어. 그래서 항상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고 (2대 1이다라는 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2대 1이라는 표현을 바로 뒤에서 내분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가운데서 2대 1로 나눠주는 점, 그게 뭐가 된다고? 무게 중심이 된다고. 제발 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 2대 1의 성질 때문에 이 삼각형 6개가 생기는데 이 삼각형 6개의 넓이는 어떻다? 전부 같다. 알겠어? 알겠어? 당연히 이거랑 이거 넓이도 3분의 1씩으로 갖고 전부 다 6분의 1씩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당연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이 무게중심이랑 딱히 관련은 없고요. 기억하냐?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뭐였어? 양 날개의 제곱의 합은 누구? 중선의 길이 그리고 요거 하나의 길이 됐냐? 그냥 딱 봐도 누가 길어 보여?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랑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랑 누가 길어? 누가 봐도 보라색 두 개가 길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요거의 몇 배랑 두 배랑 요 길이가 같습니다. 알겠어? 요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예요. 이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온다고. 제발. 잘 기억하고 활용되는 문제들 나중에 완전 기본 문제에서만 나올 일이 없고 조금 이제 뒤에 나가면 요거 활용되는 문제들이 꽤 있단 말이야. 나중에 저는 이걸 문제 무조건 중에.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합시다. 중점을 원점으로 놓을 거예요. 점 A가 임의의 점 A, B로 놓고요. X축 위로 올린 상태고 점 C를 C, 0으로 놓으면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G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 됩니다. 됐어? 여기부터 갈게요. AM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MC 제곱은 C의 제곱입니다. 됐어? A, B의 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알겠어? 외워야 된다.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소연준! AC 제곱 뭐야? 모른다고? 저 진짜 심각하네. 너 자냐? 졸고 있었냐? 저 완전 한 번도 잔 적이 지호 AC 제곱 A A 플러스 C요?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이라고. 이놈들아 제발 외워야 되는 건 좀 외우자. 예수업 2개 더하면 됐어. 뭐랑 같다고? 요거 2개 더한 거에 몇 배랑 같다고? 2배랑 같다고. 알겠어? 됐어? 얘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뭐냐면 중선의 제곱합 요런 게 보인다. 그럼 니네 머릿속에 아 파푸스 혹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내분점 갑시다. 외분점은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내분점만 교육 과정 안에 있는데 그 외분점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외분점을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외분점을 알면 조금 더 편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2개를 그냥 동시에 같이 합시다.
1점. 자,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애는 뭐냐면 선분 A, B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대 BP의 길이가 일정한 뭐를 갖는 B를 갖는 점 P를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을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10이야. AP 대 BP를 AP 대 BP가 3대 2인 점 P를 찾아보래. 근데 어디 위에 있는 성분 위에, 다시 얘기하면 이 두 점의 어디 쪽에서 안쪽에서 일정한 비율로 요 길이를 나누는 점, 알겠어?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내분점이라고 부른다고요. 알겠냐? 그럼 외분점은 뭐겠어? 외분점은 어디서 나눌까? 똑같아. 길이의 비가 일정한 점을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어디에 있어? 이 성분 위에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분의 어디에 있다고? 바깥쪽. 알겠어? 바깥쪽에서 일정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는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니네가 외분점을 좀 더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연장선 위의 점 Q에 대해서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비를 갖는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외분점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무조건? A, B의 어디 쪽에 있다고? 바깥쪽에 있어. 그럼 A의 바깥쪽이면 이쪽 바깥일 수도 있고 이쪽 바깥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A와 B의 3대1 외분점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A까지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고 B까지의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1만큼씩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까지 거리가 훨씬 먼 거잖아. 3배만큼 더 멀리 있는 거잖아. A가 B에 더 가깝다는 얘기잖아. A까지 거리가 B까지 거리의 3배야. B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이 점은 어디 있어야 돼? A 왼쪽에 있어? B 오른쪽에 있어? B에 더 가까워야 되니까 당연히 B의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3대1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일 때 여기까지
A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요거의 3배만큼의 길이를 갖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요 거리가 4였다면 여기로부터는 6만큼, 여기까지는 2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우리는 외분점, 3대1 외분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A와 B의 대 11 외분점을 찾아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어디 바깥쪽에 있어야 돼? A 쪽에 더 가까워야 돼요. A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 A까지의 거리는 얼마만큼? 7만큼. 됐어? B까지의 거리는 얼마만큼? 11만큼 떨어져 있는 요 밖에 있는 점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봐. 왜 외분점을 빼도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냐면 결국에 얘가 7대 11 외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를 C, B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점 A는 7대 뭐의 내분점이 돼요? 4의 내분점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A, B를 대상 기준으로 하면 C는 외분점이야. 근데 C, B를 대상 기준으로 하면 A는 무슨 점이 돼버린다고?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분점의 개념을 없애더라도 충분히 이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내분점으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분점도 해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분 안에서 일정 거리의 비를 가지고 있는 걸 내분점, 선분의 연장선 바깥쪽에서 일정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고, 외분점의 위치는 더 가까운 쪽, 길이가 짧은 쪽의 바깥쪽에 위치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외분점은 내분점으로 바꿔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 요게 내분점과 외분점의 정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마찬가지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수직선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 B에 M 대 M 내분점을 찾아볼 거예요. A, B의 M 대 M 내분점이라는 건 요 가운데 어딘가에 P로 쓸게요. 내분점 좀 P로 많이 쓰니까. 요 거리의 B가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요 점을 찾는 거야 지금. 알겠어? 자, 비례식을 세워 봅니다. 요게 AP의 길이고요. 요게 BP의 길이죠. 됐어? 절대값 x 빼기 x1대 절대값 x 빼기 x2가 몇 대 몇이라고? n 대 n이라고.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정신 차려! 야, 절대값 뗄 때 어떻게 떼냐? 양쪽에 동시에 절대값 있는 경우에 어떻게 떼? 양쪽에 동시에 절대값 있는 경우에 뿔마로 띄죠 원래. 맞아. 그리고 양쪽의 부호가 같으면 그냥 양쪽에 동시에 띄는 거고 부호가 반대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띄면 돼요. 맞아요? 알아 몰라? 모르니?
야, x의 위치가 이 위치가 어디 있다고? 얘네 둘의 가운데 있다고. 중간에 있다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보다는 크고 둘 중에 하나보다는 무조건 작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무조건 작아.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이면 어쨌든 x2보다 크고 x1보다 작다고. 요 점의 위치는 반드시 두 개의 가운데 있으므로 요 둘의 부분은 서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요 둘의 부분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뗄 때, 양변의 절대값을 뗄 때 뭐를 붙여서 떼게 된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변의 절대값을 떼게 된다고. 됐어? 그래서 지금 네가 구하는 게 저 x의 좌표야. 넘겨서 구해 보면 요렇게 저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의 내분점의 좌표는 외워야 된다. 기본 틀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을 먼저 써주시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요 밑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M쪽에 누구의 좌표가 B의 좌표가 N쪽에 A의 좌표가 곱해집니다. X자로 곱해질 거예요. M쪽에 누가 곱해진다고? X2가. N에 누가 곱해진다고? X1이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파 A, B의 2대3 내분점. 선재! 잘 차려. 내분점의 좌표 구해라.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요 밑에다 써. 그리고 X자로 곱할 거야. 알겠어? 내분점 구할 때는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 써주고, 어떻게 곱한다고? 2에다가는 B의 좌표를 곱할 거고 3에다가는 A의 좌표를 곱할 거야. 됐어? 5분의 15 3대2 내분점의 위치는 뭐가 된다고? 2대3 내분점의 위치는 3이 된다고. 알겠어? 그런즉 A, B의 4대1 내분점 구해봐. 어떻게 구한다고? 불러. 여기 진짜 지승이가 불러. 4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1 써놓고 4에다가 얼마 곱한다고? B의 좌표 12를 곱하고 1에다가 얼마 곱한다고? A의 좌표 마이너스 3을 곱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요게 내분점이고 공식이야. 외워야 돼. 자, 그럼 선생님 맨날 공식으로만 풀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공식으로 안 풀긴 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봐라. 니네 초등학교 때 비례배분이라는 걸 배웠었단 말이야. 비례식이라는 걸 배웠어서 뭐가 있냐면, 다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가 보이냐면 요 전체 길이가 보인단 말이야. 맞아요. 요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15라고. 근데 지금 점C는 어디라고? 요 길이를 2대 3으로 나누는 점이라고. 됐어? 그러면 이 15를 몇 등분해? 몇으로 나눠? 2대 3이니까 전체 얼마? 5개로 나눠. 5로 나눠. 5로 나누면 얼마죠? 3이죠, 3. 여기 이만큼, 여기 3만큼. 다시 얘기하면 요 길이 6만큼, 요 길이 9만큼이죠. 그러니까 2대 3 내분점이라는 거는 15에 5분의 2만큼, 다시 얘기하면 6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 혹은 15에 5분의 3만큼 12에서 왼쪽으로 온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다시 얘기하면 이 점 C의 위치는 여기서 6 더한 3 혹은 여기서 9 뺀 3이라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야. 4대1 내분점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4만큼, 여기서 1만큼, 다시 얘기하면 12에서 얼만큼, 길이 3만큼 왼쪽에 있는 점, 그게 네가 찾는 뭐가 된다고? 4대1 내분점의 위치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냥 현준아, 네. 그냥 저게 되면 저게 훨씬 빠르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대2 내분점이래. 이게 지금 얼마만큼이야? 11만큼이죠. 11에 5로 나눈 거에 2배만큼을 14에서 빼주면 네가 찾는 요 뭐가 된다고? 내분점의 위치가 되는 거라고. 아, 이거 안 되면 그냥 공식으로 무조건 가시면 돼요. 근데 요 길이의 비율하고 요 일정 비율을 갖는다, 길이를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이 되면 요게 훨씬 편합니다, 진짜. 제발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써주시고요. 그렇다고 공식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공식은 당연히 외운 상태에서 요 개념이 받아들여지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무조건 편해요. 좌표 평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됐어? 외분점은 있다 하고 좌표 표면에서 내분점부터 갑시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